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비처럼 날아온 나비효과의 진행을 맡은 이혜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장의 핫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딱 일주일을 앞둔 바이오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AACR인데요. 최근 한 달 동안 바이오 기업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3월 봄바람이 부는 바이오인데요. 꽃들이 낭낭하죠. 굉장히 봄과 어울리는데요. 올해 들어서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 무려 39% 상승을 했습니다. 바이오와 헬스케어 종목들을 모아놓은 지수인데요. 같은 기간에 코스닥 지수 6% 상승을 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바이오 업종 얼마나 좋은 흐름인지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상승의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바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이번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횟수를 3회로 그대로 지속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바이오 기업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한번 살펴봤더니 바이오 기업들 특허 획득까지 무려 평균 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랜 기간 동안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바이오는 금리와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중 갈등입니다. 이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서 바이오까지도 견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생물보안법을 통과를 시키는데요. 이 영향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우려 대상인 바이오 기업들과 계약을 금지시키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어떤 기업인지 봤더니 중국의 BGI와 더해서 그 자회사들이 있고요. 또 우시엠텍과 자회사인 우시바이오로직스를 이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도표입니다. 우시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 북미에서 무려 5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우시바이오로직스의 경쟁사가 우리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55%라는 사업 비중을 국내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배경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K바이오 글로벌 기술 수출입니다. 알테오젠이 무려 제약사인 미국 머크와 현재 전 세계에서 매출 1위를 보유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죠. 키트루다 관련된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21일에 공시를 했는데요. 이날 무려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그 뒤에 5일 만에 주가가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뒤를 이은 삼천당 제약인데요. 서유럽 9개 국가에 황반변성 치료제를 독점 공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5일에 공시가 됐는데 이날 하루 동안 코스닥에서 시총 22에서 11위로 9계단을 훌쩍 올라섰습니다. 사실상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승한 배경에는 이 기술 수출이 가장 컸다고 봐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 다음 마지막 기대감 한번 볼게요. AACR 2024의 기대감입니다. 이미 3월 6일에 초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3월 6일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두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쭉 지지부진하다가 탁 튀어오른 이때, 그리고 ABL 바이오도 바로 뾰족한 이 부분이 3월 6일 초록이 발표된 날입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그 뒤에는 심각한 변동성이 보여지고 있죠. 사실 AACR에 대한 기대감보다 초록이 발표됐을 때의 기대감이 그동안에 이렇게 배경을 봤을 때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바이오 끝난 거야? 이벤트 벌써 소멸된 거야? 라고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음 주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 암연구학회 AACR 2024가 이제 현지 시간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5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 학회가 뭐냐? 지금 종양학에서 3대 학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인데요. 차세대 항암 후보 물질의 초기 임상 결과를 공개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대거 출격을 합니다. 어떤 기업이 나오냐 봤더니 Y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레고캠바이오, 루닛 등 다양한 기업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 임상의 과정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비임상, 동물 실험에 나서는 전임상과 건강의를 대상으로 한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임상 1상, 딱 이 네모 부분에 대한
발표를 AACR에서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IBK투자증권에서 AACR은 임상 초기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을 학회보다는 투자자의 관심도가 낮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AACR을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살펴볼게요. 일단 항암 영역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가장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들의 신약 경쟁력을 가늠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의 암 연구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고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초록에서 이미 발표를 하는데요. 거기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게 트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는 ADC 이중항체, TPD 등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는 HBLB의 리보세라닙, 유한양행의 렉자라도 과거의 AACR에 대해서 초기 연구 결과를 입증을 한 건데요. 지금은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나중에 이런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종목 사례입니다. 레고캠바이오 이번에도 참여를 하는데요. 과거에 기술이 이전된 파이프라인을 봤더니 모두 이번에 과정인 비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도 이번 학회를 통해서 어떠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뒷장에서 올해의 트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트렌드 일단 첫 번째는요. 암세포만 공격한다. ADC 치료제입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특정 암 같은 항원에 반응하는 항체와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는 화학약품을 이렇게 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옆에는 그냥 기본적인 일반 세포들이 있고 이 빨간색인 암세포만을 바로 정확하게 추적을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정확도와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이자 등 빅파마 기업들이 이 기술 확보에 나서기 위해서 무려 56조 원을 투입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전 세계 ADC 임상이 이미 150개 이상이 나와 있는 상태고 지금 올해 규모는 12조라면 2028년 시장 규모는 약 40조 원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트렌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암세포도 공격하고 면역력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이중항체인데요. 역시나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항체가 두 가지로 쪼개져서 암세포도 공격을 하고 면역세포도 함께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 이 두 가지에 관련돼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나선 기업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레고캠바이오는 ADC 관련된 전임상 연구를 발표하겠다고 나섰고요. 티온바이오, 유한양행, 지노맨 컴퍼니 등 한무이 약품까지 모두 이중항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루닛을 넣어놨는데 최근에는 바이오에 AI를 결합하는 게 또 대세죠. 그래서 루닛이 암치료 분야에서 AI 기술의 역할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잠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이벤트 재료 소멸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렇게 결과를 발표하겠다 나선 기업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참여만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기업들의 경우에는 셀 오늘 주의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바이오 투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끝인가?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바로 뒤에서 저희 상승 모멘텀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이 암학회 3대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학회 아스코 2024가 이제 현지 시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임상 연구 데이터 위주의 발표를 합니다. 임상 1상에서 2상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성공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걸 성공한 기업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지 시간 4월 23일 마찬가지로 예고편인 초록이 공개가 됩니다. AACR처럼 참여 기업에 대한 상승 예상이 분명히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의 투자까지 이제
등에 업게 되는데요. 첨단 바이오 200조 시대를 열겠다,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를 공개를 했는데 모두 AI가 지금 다 들어가 있죠. AI를 활용해서 만든 치료제부터 AI와 로봇 등이 결합된 그런 디지털 바이오, 그리고 또 의료진들,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역시도 구축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나 기업별 이슈겠죠. 지금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던 HLB의 간암 신약이죠. 리보세라닙은 5월 16일까지 FDA 승인이 있을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ST팜입니다. 고객사의 치료제가 6월 FDA 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한양행입니다. 폐암 치료제 렉자라와 이 얀센 리브리반트의 좋은 점을 합산해서 몸에 투약을 했을 때 더 좋은 시너지가 나는 그 병용 요법이 빠르면 4월 6일 이전에 이제 승인 여부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들 또 하나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제약 바이오 이제 여기서 차익 실현에 나서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가능성이 있는 건지를 이제 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사실 이거 네. 준비하면서 머리가 너무 맞아요. 아프더라고요. 근데 딥하게 들어가기가 겁날 정도였는데 그래서 오늘 이 질문 시간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네. 네,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제가 트렌드로 ADC 그리고 이중항체를 다뤘는데 네. 너무 겉핥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바이오의 대가 화진 과장님께 좀 더 딥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두 가지가 정확히 뭔가요? 특히 ADC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항체랑 이제 페이로드가 결합하게 되는데 여기서 링크까지 접합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정상 세포도 있고 암 세포가 있는데 정상 세포를 제외한 암 세포만 죽이는 흔히 말하는 유도 미사일 같은. 예.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에 이 기술력이 굉장히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물론 신약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앞으로는 좀 더 완치율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ADC에 대한 항암 기술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중항체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물론 아까 그 내용들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은 우리가 흔히 단일 항체가 있고 이중 항체가 있고 물론 추후에는 삼중 항체, 사중 항체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단일 항체 같은 경우는 분자 크기가 굉장히 커요. 이거를 향후에 약물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게 항체를 두 개로 쪼개줘야 흔히 약물 전달이 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중항체 플랫폼이 또 한 번 시장에서 주목되고 있고 지난주에 러시아에서도 트론카네밥이 이제 임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게 또 향후에는 뭐 파킨슨 치료제나 아니면은 알츠하이머 치료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의 트렌드는 약간 플랫폼 기업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대한 것보다 플랫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안에서 일단 한미 양행이 또 여기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눈에 띕니다. 행보가. 네. 유한양행 죄송해요. 순간적으로. 한미약품이랑 그렇죠. 합쳐졌어요. 네, 유한양행의 행보가 눈에 띄는데 파이프라인 10개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해요. 네. 지금 선봉 주자잖아요. 네, 이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 걸까요? 아까 얘기한 거는 유한양이 아니라 아마 한미약품일 거예요. 네. 물론 한미약품이 이제 그저께죠. 이제 주주총회 이제 끝나긴 했지만은 사실 본업으로서는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을 했던 네. 2015년에 물론 산오피를 했지만 지금은 반환되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파이프라인을 사실 가지고 있는 게 한미약품이고 뭐 메시 치료제나 흔히 뭐 지방 간염 치료제죠. 그거랑 그리고 비만 치료제도 지금 인상 3상을 지금 환자 모의까지 다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 AACR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전임상이나 이제 임상 1상 이전에 관련된 이제 파이프라인을 한 10개 정도 이제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억제 저해제나 아니면 기존의 한채 신약 같은 경우도 물론 예전에 한번 실패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재시도했던 그런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당장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술 이전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AACR에서 아스코까지 전이 이어진다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시장의 기대감이 제가 봤을 때는 해외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한 단계 조금은 제가 봤을 때 눈높이가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번 K-바이오에서는 AACR에서 한미약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에서는 좀 좋은 소식이 한번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참여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전통 제약사도 있지만 떠오르는 신규 바이오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이번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 우리 하진 과장님의 탑픽이 있을까요? 뭐 탑픽이라기보다는 네. 물론 이제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이제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이번에 IMBDX라는 종목이 있긴 합니다. 물론 이게 청약이 2,700대 1인가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스닥 최근 기업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제 청약률을 일단 보이고 있고 그만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안세포에 관련해서 이제 조기 정밀 이제 검사하는 이제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종목들이 서서히 최근에 작년부터 루닛이나 아니면 뷰노마 같은 종목들 같은 흐름들이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큰 인기를 끌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봉 MC님께도 여쭤볼게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왜 벌써 겁부터 내시는 거예요? 바이오는 정말 어제도 공부를 했지만 네. 보면서 이거는 그 지식이 거의 의대 수준이다. 너무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예. 네, 그 제가 트렌드 두 가지를 네. 아까 설명드렸는데 쭉 기업들 나왔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좀 눈에 띄고 관심 가졌던 그런 기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냉정하게 좀 봐야 되잖아요. 네. 그 FDA의 승인이 난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기업들이 도전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 배팅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우리가 저기 IT 또 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 AI로 오. 암을 미리 진단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아까 보니까 룬이 있더라고요. 네. 예, 암 치료 분야에서 AI 예, 요거로 이제 암을 잡아내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도 되게 편하잖아요. 네. 의사분들이 잘하시지만 놓치는 부분을 AI가 잡아서 그걸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좀 먼 미래로 봤을 때는 FDA 승인에 대한 어떤 두려움 없이 이쪽 AI 관련해서는 그냥 루닛 정도 저는 이쪽으로 계속해서 한번 시세 났다가 좀 빠졌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보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정부 투자도 AI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네. 루닛 좀 관심이 저 간다라고 루닛이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너무 갑자기 많이 오르기도 했고 하니까 지금 들어가도 되나 사도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투자 전략 한번 세워주세요. 네, 일단 뭐 스케줄로서는 뭐 다음 주에 AACR이 있고 그리고 5월 달에는 중요한 이제 HAB, 이제 리보세라니 FDA가 있고 네. 그다음에 아스코 그리고 유황양의 렉나자 같은 경우 8월이긴 하지만은 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게 원래 4개월 만에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유황양의 렉나자도 2월이면 사실 6월 달에 FDA 승인 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제가 볼 때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HAB도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저도 3월 달에 바이오 회사를 한 탐방을 한 10군데 다니면서 제약바이오 애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사실 HAB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좀 그렇지만 외계 시장에서는 이게 FDA 승인을 된다는 가정하에 움직이고 있느냐. 아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FDA 승인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또 문제인 게 지금 간암치료제 시장이 2023년 기준으로 5조 시장이에요. 3조 시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HAB와 H생명과학 시가총액이 18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급격하게 올라왔다 이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물론 HAB가 나중에 FDA 승인이 되면 시장 규모는 올라가겠지만은 실제적으로 2030년 기준으로 해봐도 시장 규모가 12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FDA 승인이 되든 안 되든 제가 봤을 때 차익 실현이 충분히 5월 달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제약바이오 투심은 조금은 꺾일 수는 있어요. 대신 그때는 저는 기회라고 좀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알테오제 3,000당 제약이 만들어 놓은 우리 K바이오에 대한 이 위상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유황야인과 아스코에서도 전 충분히 새로운 소식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레고캠바이오도 이번에 AACR에서 뭘 공개한다라고 해서 무려 40%나 올랐고요. 유한양행도 10% 이상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 오른 기업들 말고 좀 숨어져 있는 그런 옥석 가리게 한번 해주세요. 어렵다. 어려우시죠? 물론 오늘 이제 제가 별별 기업에도 바이오 종목이 하나 있긴 한데 네. 이제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일단은 뭐 유황양행 같은 경우는 물론 어차피 렉나자 기대감이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좋게 나와왔었고 물론 이제 폐암 치료제 시장이 한 10조 시장이고 물론 이제
타그리스와 이제 렉나자가 본격적으로 붙게 되면 한 15조 시장까지 저는 간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1차 치료제로 인해서 보험급여를 이제 적용받기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에 좀 기대감이 클 수는 있겠습니다. 결국 유황양행도 올해 만약에 FD 되면은 4분기 때 얀센에 돈이 들어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1,000억입니다. 1,000억이 돈이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아까 맨 처음에 앵커님이 얘기했던 금리 인하 기대감 제약바이오 사실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대형 제약사가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저도 1,000억 미만 2,000억대 제약바이오 회사를 다녀오긴 했었지만은 조금은 이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까지는 사실 자금 조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조금 변별성이 좀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유황양행, 삼천당 제약, 알테오제, 레오캔바이오, ABA바이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미너가 아마 6월달에 이제 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진펜트라도 이제 PBA 관련해서 등재될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대형 제약사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되게 공감하는 게 네. 저거 보면 알아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가 뜨면서 사실 그 앞단에 이제 전기차가 있잖아요. 네. 전기차 회사 같은 경우도 자본력이 많은 데만 살아남았어요. 중국도 웬만한 거 다 정리돼 버렸어요. 정리돼 버렸고 미국 같은 경우도 피스코 같은 경우 그냥 상장 폐지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약바이오는 돈이 많은 거, 자본력을 쌓아놓고 뭐 M&A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 있죠? 그런 네.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해야지 아까 이화진 과장님처럼 말씀한 것처럼 1,000억대 이건 사실은 그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 계속해서 임상실험도 하고 투자할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쪽을 바라보는 것보다 대형 제약사 위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고 저도 해봐서 알거든요. 네. 모니터 앞에 있어야 돼. 변동성이 너무 심해갖고요. 네. 이거 자칫 놓치는 순간 그냥 뭐 마이너스 수익되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다른 뭐 좋은 기업들, 소위 말하는 성장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투자하실 때는 좀 더 다른 것보다 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해보셨다고 하셨으니까. 해봤으면 제 마음으로 네. 표정으로 알 거예요. 그러면 이미 마음은 대형 제약사에 가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그 안에서 또 종목 하나 꼽아주세요. 아, 이 안에서요? 네. 제가 그 별별 기업에서 네. 소개했던 기업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자식한테 물려줘도 좋은 기업이다. 라고, 알테오젠. 네. 아시죠? 제가 3만 원대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 알테오젠을 탑픽으로. 저는 얘기하고 지금이라도? 싶어요. 지금요? 지금은 이거 이제 너무 많이 중요해요. 올라서. 접근을 해야죠. 근데 생각보다 너무 1년도 안 돼서 너무 많이 올라갔고 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앞으로는 좀 확실하게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저는 조정 시 저는 매수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20만 원 미만에 간다 그러면 전 접근 가능하다. 그거는 뭐 유효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혜리님은 만약에 20만 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알테오젠 사시겠어요? 전 알테오전이 있어요. 정말요? 야 여우다 우와. 진짜 돈은 여기서 벌어. 아니 저는 진짜 토토쇼에 너무 감사한 게요. 뭔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접근을 맞아요, 했을 맞아요. 때 그 수익을 얻는다고 제가 ST팜도 사가지고 맞아, 수익 많이 봤어요. 수익을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근데 이걸 지금 저걸 보면서 벌써 괜히 팔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는데 근데 저는 아직 주린이기 때문에 그냥 느낌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됐어. 이 정도면 난 만족해. 이래서 딱 팔았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전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와. 투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아니 제가 보면은 이제 저희들보다 나오시는 두 분 노래 해주시는 분들이 네. 가장 투자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번에 저희 반도체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요. 네, 아까 또 하진 과장님께서 IPO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지금 상장 심사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 중에 바이오 관련 기업이 무려 10곳이라고 합니다.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또 벌써 기대감 커지고 있는 종목들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신규 IPO 회사들 바이오 아니더라도 뭐 APR이나 아니면 엔젤 로보티스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청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청약될 가능성이 좀 낮은 경우도 많고 실질적으로 근데 상장을 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유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앵커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개 기업이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에 대한 바이오에 대해서 조금은 진심인 흐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600조 이상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근데 저는 일단 바이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굉장히 물론 수급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는 하겠지만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다 바이오 탑말 가게 되면은 다 데이터는 좋겠다. 얘기를 해줍니다. 네. 우리 데이터 너무 좋다. 우리 빅파마 얘네들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빅파마들이 안 사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작년에 제가 이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실제로 기술 특례 상장했던 회사들의 거의 한 90% 이상은 신약 개발 다 실패했습니다. 그게 옛날에 우리 K바이오의 위치이긴 했는데 결국에는 뭐 이제 하나 둘씩 나오면서 지금 한 30몇 호까지 자체 신약 개발이 좀 나오긴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이제 신중하게 보자라고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신규 상장이 나온다는 거는 그나마 바이오 투심에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그래도 상장하는 것 중에 이 기업만큼은 네. IPO 참여하시거나 뭐 아까 이미 그 종목이 하셨겠지만 IMBDX가 그나마 유일하게 저도 아까 처음 네. 보다가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는 뭐 폐암 치료제를 만든거나 아니면은 뭐 아토피 치료제를 만들거나 사실 이런 종목들보다는 지금 단순하는 이게 낮은 단계에서 바이오 플랫폼 하나 이게 쓰일 수 있는 종목을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치료제는 그만큼 그러니까 이상 8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길게는 15년도 걸립니다. 그런 회사들은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 그런 종목들 나오면 그냥 하한가는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유의하고 만약에 그 아까 상장 종목들 중에서 많은 기업들이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뭐 루니까 비노와 같은 요즘의 트렌드 뭐 AI 신약 개발 같은 종목들도 하나둘씩 있는 스탠다인이나 이런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그 이혜린 아나운서가 정말 공부 많이 했거든요. 일주일 정말 여기 하고 들었어요. 그러다 하다 보면은 네. 느낌적으로 이 회사가 난 투자하면 좀 괜찮겠다 하는 회사 혹시 있어요? 이 안에? 네. 저는요 일단 신라젠? 신라젠? 네, 신라젠? 오 진짜요? 네. 와 신라젠이 이거 예전에 한강 많이 갔던 건데. 예. 네, 왠지 공부하면서 예. 기사도 좀 많았고요. 저도 아직 모르니까 감인데 네. 신라젠 아니면은 레고캔바이오. 레고캔바이오. 네. 어. 왜냐면 저는 이중항체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았는데 네네. ADC 이 치료제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음. 그거 강자가 좀 레고캔바이오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제 진단을 하셔야죠. 이제 진단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잘못 들어가면 큰일 저에게 납니다. 투자 진단 좀 전략을 해주십시오. 세워주세요. 신라젠 하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았던 예. 천국과 지옥을 그렇죠. 갔던 물론 그 팩사백이 물론 잘 되면 참 좋은데 네. 예전에도 이게 한번 정지 한번 됐었잖아요. 그때 개선 이 이슈가 결국에는 한국의 팩사백이 라이센스 아웃을 하거나 이게 경과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물론 처음 이게 나왔을 때는 뭐 망성 통치약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었지만은 네.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런 게 사실 파이프라인이 이 하나 위주로 좀 가고 있는 종목이라서 조금 저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잘 레오콘 바이오처럼 이제 여러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만큼 기술 이전이 사실 레오캠은 19년부터 매년마다 기술 이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작년 정확하게 기억은 12월 24일인가 아마 크리스마스 때 나왔을 거예요. 이 다음 날인가? 그게 2조 한 5천억인가 기술 이전했습니다. 역대 최고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의 여유가 있고 그런 파이프라인이 계속 꾸준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레오캠 바이오가 저는 오히려 훨씬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럼 이하진 과장님 그 궁금한 게 이제 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이오에 진짜 올인하시잖아요.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투자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실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올인할까요, 그냥? 근데 물론 저도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제 주변에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바이오 거의 100% 하시는 분 굉장히 많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기로 하는 게 아니라 알테오즈처럼 정말 4년, 5년 동안 투자하시는 분들 왜냐면은 이게 향후에 이게 굉장히 가치 증명이 있고 저도 이제 알테오즈를 4년 전에 한번 갔다 왔고 2년 전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정말 자신감은 대단하셨어요. 물론 전무님이 그때 나오셔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물론 그 알트 비포에 대한 그게 향후에 라이센스 아웃이나 향후에 저 기대감을 계속 꾸준히 얘기했던 게 사실 그게 지금 현실화 지금 됐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좀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20만 원 제가 봤을 때는 50만 원에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왜냐면은 최근에 엄민용 애널도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해왔었고 이미 향후에 키트로드 SC에 대한 가치는 이미 지금 주가는 30만 원을 쪽 보고 있는 측면인데 네. 시장은 이미 이게 아니라 ADC 쪽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다이치 산교가 이 향후에 이 제형 변경의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 한료자임 있지만 한료자임 못해요. 그러면 알트즘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네 ADC가 2027년도에 19조를 번대요. 그러면 로열티가 적어도 5%대라 3%대 받으면은 또 한 번 1조 이상에 대한 매출이 나오면 그러면 합쳐서 이게 머크사까지 받으면 대략 한 3조 정도 대략 2조에서 3조 전 매출이 네. 지금 800억인데 네. 그러면 지금 주가 측면에서는 안 파셔야 돼요. 왜 지금 주가가 안 빠지는지 그걸 보시게 되면 이미 기관에서는 여기에 많은 투자 전략을 하기 때문에 보유 비율을 얘기하셨지만은 한 20% 정도는 좀 그래도 주식 삼성전자 좋은데 10% 먹는 것도 좋지만은 알테어전으로 인생을 걸고 싶다면 한 20% 정도는 네. 또 들어가는 것도 바이오 쪽에 하나 정도 있으면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 노인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네. 그리고 생명 연장을 좀 꿈꾸기 때문에 이쪽 제약 바이오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하나를 만든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제약 바이오를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게 오히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이혜린 아나운서는 잠시 후 2부의 우문현답에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주일 공부하신 우리 이혜린 아나운서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